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가 2025 시즌을 마치고 어떤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선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때 메이저리그에서 88홈런을 날리며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던 그가 왜 한국 무대에서 퇴출이라는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성적표, 그 이상의 이야기, 기아 타이거즈의 스토브리그 비하인드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2025 시즌을 마친 기아의 성적은 8위. 가을 야구의 문턱조차 밟지 못한 채 시즌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팬들은 올해야말로 우승 도전이라 외쳤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시즌 종료 직후 홍원빈의 은퇴 선언부터 석현창, 박준표, 김승현의 방출까지 팀은 이미 대대적인 개편에 돌입했습니다. 예진원, 강병호와 같은 육성 선수들도 정리 대상이 되었죠. 기아의 스토브리그는 시작부터 거칠었습니다. 이 와중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외국인 타자 자리였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불안했던 장타 생산력, 클린업 라인의 공백이 결국 시즌 내내 팀의 발목을 잡았죠. 소크라테스 다시 데려오자는 목소리가 팬 커뮤니티를 뒤덮었지만 현실은 불가능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입국 제한, 그리고 연봉보다 더 큰 체납액이라는 벽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아는 완전히 새로운 외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잠시나마 메운 이름, 바로 패트릭 위즈덤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그는 놀라웠습니다. 6월 말까지만 해도 20홈런, OPS 0.948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수치를 찍으며 리그 상위권 타자로 주목받았죠. 기아 팬들은 이제 제대로 된 거포를 얻었다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즌 후반, 위즈덤의 타격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타율, 출루율, 장타율 모두 곤두박질 쳤고 삼진 개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채널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위즈덤의 이름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출신, 장타율 1위권, 시즌 초반에는 리그 최강 외인이라 불렸죠. 후반기에 들어서자 마치 공이 그의 배트를 피하는 듯 컨택이 무너지고 삼진이 늘었습니다. OPS는 0.72영으로 떨어졌고 팀은 클러치 상황에서 번번이 기회를 날렸습니다.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홈런만 치는 타자, 득점권에선 사라지는 남자라는 조롱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타격 부진만으로 위즈덤이 방출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기아 구단의 냉철한 계산과 리빌딩 계획이 숨어 있었죠. 2025 시즌의 기아는 부상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김도영은 30경기만 뛰었고 김선빈과 나성범은 100경기 가까이 결장했습니다. 클린업 라인은 구멍이 났고 팀 타선은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죠. 그 속에서 위즈덤과 오선우, 두 명의 삼진 머신이 동시에 클린업에 배치되며 타선 흐름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팬들은 경기장에서도 한숨을 쉬었고 홈런 타자의 존재는 어느새 부담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시즌 막판, 기아는 결단을 내립니다. 파워 히터 중심의 라인업이라는 실험은 실패했다. 이제는 안정적인 컨택과 팀 중심 타격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위즈덤의 자리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즈덤의 부진은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었습니다. 시즌 후반기 들어서면서 그의 타격 리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반기에 비해 타석수는 줄었지만 삼진은 급격히 늘었고 볼넷은 반대로 줄어들었죠. 192타석에서 무려 65개의 삼진. 상대 투수들은 이미 그의 약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깥쪽 슬라이더의 헛스윙, 몸쪽 포심에는 반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타자들이 아니라 투수들이 그를 삼진 제조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정도였죠. 팬들은 내년에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구단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기아 프런트는 적응이 아니라 공략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KBO 투수들이 그의 패턴을 읽었다는 뜻이었죠. 나이가 34세. 부상 이력까지 고려하면 재계약은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구단은 냉정했습니다. 파워는 확실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안정적인 팀을 원한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사실
기아의 외국인 선수 운영에는 늘 철학이 있었습니다. 로저 버나디나, 소크라테스 브리토로 이어지는 라인업은 육각형 타자, 즉 장타력, 주루, 수비, 컨택, 멘탈, 팀워크를 모두 갖춘 유형이었죠. 하지만 2025 시즌, 기아는 모험을 택했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거포로 간다. 그 결과물이 위즈덤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성공처럼 보였지만 장타 중심의 라인업은 부상 한두 명만 빠져도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중심 타선이 무너진 순간 기아의 공격은 마비됐죠. 그렇다고 위즈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이 모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팀 전체가 흔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외국인 타자는 늘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팀의 기둥, 해결사, 그리고 팬들의 기대를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자리. 그 무게를 위즈덤은 끝내 견디지 못했습니다. 기아는 이미 시즌 중반부터 새로운 외국인 타자 영입을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카우트팀은 미국, 일본, 대만 리그까지 이번엔 홈런이 아니라 타율이다. 구단 내부에서 이런 문장이 돌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었죠. 기아는 더 이상 홈런 타자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FA 시장과 2차 드래프트가 다가오면서 팀은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방출 명단에는 베테랑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석현창, 박준표, 김승현 등 오랜 시간 팀에 몸담았던 선수들이 떠났죠. 홍원빈의 은퇴까지 더해지며 분위기는 착잡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리의 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026. 다시 강한 기아를 만든다. 외국인 선수 교체는 그 계획의 첫 단추였습니다. 위즈덤의 이름은 점점 리스트에서 멀어졌고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후보군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뛰던 20대 후반의 타자, 일본 NPB에서 OPS 0.9를 찍은 외야수, 심지어 멕시코 리그에서 활약하던 파워 히터까지 기아는 다시 한번 실험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신중히 접근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흥미로운 건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위즈덤은 실패했지만 그가 나쁜 선수는 아니었다. 문제는 구단이 아니라 운이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프런트는 확고했습니다. 위즈덤은 좋은 선수였지만 우리 팀에는 맞지 않았다. 결국 12월 초 기아는 공식적으로 그와 결별을 발표했습니다. 위즈덤의 방출 소식은 곧바로 외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MLB 88 홈런 타자가 한국에서 방출됐다. KBO의 높은 기대. 그리고 냉혹한 현실점이라는 제목이 해외 언론을 장식했죠. 그는 끝내 한국 땅을 떠나며 짧지만 뜨거운 시간을 뒤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즈덤의 이별은 곧 기아 타이거즈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위즈덤의 퇴출 이후 기아의 스토브리그는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구단은 외국인 타자 교체를 1순위로 두고 움직였고 내부 선수단 역시 각자의 미래를 두고 숨죽인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누가 남을까라는 말이 선수단 사이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베테랑과 신예 모두가 불안했습니다. 기아의 프런트는 2026 시즌을 리툴링의 해로 규정했습니다. 완전한 제거는 아니지만 팀의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김종국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우승은 어렵다는 절박함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 타자, 그리고 불펜 개편이 있었습니다. FA 시장에서 팀의 전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컸습니다. 유격수 박찬호가 FA 자격을 얻게 되면서 잔류 여부가 불투명했고 김선빈과 나성범은 한 살 더 먹은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이제 젊은 피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유성, 오선우, 최원준 같은 젊은 선수들이 새 시즌의 중심축으로 떠올랐죠. 하지만 문제는 경험이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만으로는 긴 시즌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 타자가 부진할 경우 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에 기아는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찾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스카우트팀은 미국 애리조나 캠프, 일본 오사카, 그리고 대만 윈터리그까지 발을 넓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컨택 히터로 간다. 이 말이 스카우트 회의의 기본 전제가 되었죠.
프런트는 위즈덤의 실패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파워는 있었지만 컨택이 너무 약했다. 득점권 타율이 낮았고 팀 타격 흐름을 이어주지 못했다. 결국 그 결과는 8위라는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구단은 이번에는 안정감이라는 단어에 집착했습니다. OPS 0.9 이상의 타율형 외인을 찾는 게 목표로 정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내부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매일같이 불안했고 방출 소문이 돌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박준표와 김승현의 방출이 전해졌을 때 클럽하우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말 시대가 바뀌는구나.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홍원빈의 은퇴 소식은 베테랑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젊은 선수들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오선우는 훈련장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타격 연습을 이어갔고 김도영은 부상 복귀를 위해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김호령은 외야 주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팀 내부에서는 이미 2026 시즌 개막 엔트리를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위즈덤의 퇴출이 오히려 내부 선수들에게 자극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선수도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라고 안전할까라는 위기감이 퍼지면서 선수단 전체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감독진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팀의 규율을 재정비했습니다. 이제는 이름값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아의 프런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한 자리는 무조건 수비형 외야수로 채운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 시즌 내내 코너 외야 수비가 불안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였죠. 파워보다는 밸런스. 기아가 오랜만에 현실적인 선택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팀의 방향성은 명확해졌습니다. 강한 한방 대신 끈질긴 야구. 홈런 대신 득점 루트 다양화. 기아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기치 아래 2026 시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외국인 타자가 누구로 결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팬들은 커뮤니티마다 예측을 쏟아냈고 이름 없는 미국 리그 타자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기아의 리빌딩은 아직 시작 단계였지만 그 변화의 물결은 이미 선수단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희생양이 바로 위즈덤이었다는 사실이 많은 팬들에게 묘한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스토브리그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자 기아 타이거즈의 이름은 매일같이 기사 제목에 오르내렸습니다. 기아, 새 외국인 타자 물색종, 위즈덤 대체자, 메이저 출신될까? 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커뮤니티에서 예측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이는 이번엔 확실한 컨택형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래도 홈런 없으면 안 된다고 맞섰죠. 구단 프런트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아 스카우트 팀은 세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삼진율이 낮을 것. 둘째, 득점권 타율이 커리어 평균 이상일 것. 셋째, 팀플레이에 성실할 것. 파워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위즈덤의 실패 이후 구단은 장타 중심의 팀 운영은 리스크가 크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스카우트팀은 메이저리그, 트리플 A, 일본 MPB, 그리고 멕시코 리그까지 자료를 모아 분석했습니다. 그중 한 후보가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 세이부 라이온즈 출신의 외야수로 OPS 0.91을 기록했던 선수였습니다. 좌우 가리지 않고 장타를 때릴 수 있고 무엇보다 삼진율이 낮았습니다. 팬들은 이번엔 진짜다라는 기대감을 품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메이저 경험이 있는 만큼 그가 제시한 연봉은 기아의 외국인 타자 예산 상한선을 훌쩍 넘었죠. 결국 협상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후보로는 마이너리그에서 30홈런을 기록한 미국 출신 코너 외야수가 거론되었습니다. 파워는 충분했지만 수비가 불안했습니다. 기아는 고민했습니다. 또 파워형으로 가면 위즈덤의 반복 아닌가? 그 회의는 몇 시간이고 이어졌습니다. 코칭 스태프 일부는 그래도 한 방이 있어야 상대가 긴장한다고 주장했고 프런트는 우리는 이제 실험이 아니라 결과를 원한다고 맞섰습니다. 그 무렵 팬 커뮤니티에는 익명의 관계자가 남긴 글 하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아는 이번에 메이저 경험이 짧은 좌타자를 노린다. 스위치 히터 가능성도 있다. 그 한 문장에 팬들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해외 야구 통계 사이트에서 조건에 맞는 후보를 추리하며 마치 퍼즐을 맞추듯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그 선수가 전 시애틀 출신 그 선수 아닌가? 아니다. 멕시코 리그에서 OPS 1.0 찍은 그 사람이다. 팬들 사이의 추리전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기아 구단은 이런 팬들의 관심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언론을 통해 컨택 중심의 선수 영입을 암시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죠. 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복잡했습니다. 기아는 한 명의 외국인 타자뿐 아니라 투수진 개편까지 동시에 추진 중이었습니다. 외인 타자와 투수 둘 다 성공해야 리빌딩이 완성된다. 이것이 구단이 내세운 목표였습니다. 한편 구단 내부에서는 소크라테스 복귀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팬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세금 체납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실제로 소크라테스 브리토는 한국 재입국 시 막대한 세금과 체납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 금액은 1년 연봉을 넘겼고 결국 복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여전히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있었을 때 팀이 살아있었다. 이렇듯 외국인 타자 한 명을 정하는 과정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팀의 철학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파워냐, 컨택이냐, 아니면 밸런스냐. 구단 내부에서도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위즈덤의 자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아는 이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든 걸 새로 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아의 스카우트 팀장이 직접 언급한 이름. 이번에는 정말 다른 선수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팬들의 호기심을 극대화시켰고 기아의 새 외국인 타자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스토브리그의 한가운데서 기아는 조용히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12월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기아 타이거즈는 새 외국인 타자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많은 팬들에게 낯설었습니다.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하던 좌타 외야수, 28세의 신예 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자마자 커뮤니티는 폭발했습니다. 누구야 이 사람? OPS는 괜찮은데 파워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팬들의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구단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이번 시즌 기아는 안정감 있는 타격을 원합니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는 컨택 능력과 출루율이 뛰어나며 수비에서도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위즈덤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마치오리는 이제 실험을 끝냈다는 선언 같았죠. 스카우트 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즈덤은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팀 스타일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야구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선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말은 곧 기아의 변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파워 중심의 팀에서 효율과 균형 중심의 팀으로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위즈덤의 초반 파괴력은 대단했는데 홈런 하나 칠 때마다 희열이 있었지. 위즈덤이 남긴 짧은 인상은 여전히 팬들의 기억 속에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감정이 아닌 결과로 평가되는 냉혹한 세계입니다. 기아는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였습니다. 위즈덤의 방출 소식이 확정된 후 해외 언론은 일제히 이를 보도했습니다. ESPN은 MLB 출신 파워 히터, 한국 리그에서 짧은 모험 끝에 퇴출이라며 기사화했고 일본 야구 전문지 니칸 스포츠는 한국 구단의 외국인 타자 교체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시카고 지역 언론에서는 패트릭 위즈덤, KBO에서 배운 것은 냉정함이었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위즈덤 본인도 한국을 나서기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한국 팬들은 정말 열정적이었다.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결과는 아쉽지만 이곳에서 배운 집중력은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아의 선수단도 그의 이별을 허무하게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오선우는 위즈덤 형은 팀 분위기를 밝게 해줬다. 연습 때도 항상 진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김도영은 홈런 치는 날엔 정말 팀이 살아났다. 그런 에너지가 그리울 것 같다고 했죠.
결국 위즈덤은 팀의 실패로 남았지만 한편으로는 기아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스타이름에 의존하지 말 것, 팀에 맞는 선수를 선택할 것, 그 교훈이야말로 리빌딩의 첫 단추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새로 영입된 외국인 타자는 스프링 캠프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컨택이 부드럽다. 수비도 안정적이다. 훈련을 지켜본 코칭 스태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대는 냉정하다는 것을, 한두 달의 활약으로 모든 걸 증명해야 한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이번 선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위즈덤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잊지 않을 겁니다. 2025년 여름, 홈런 하나로 구장을 뒤흔들던 그 순간의 함성을, 그게 바로 위즈덤이 남긴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